3대가 모여 살던 대가족에서 분가라는 개념도 참으로 신선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5인 가족 그리고 4인 가족의 개념이 보편화되더니 급기야는 올해 전국의 1인 가구가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은 전체 가구의 24.6%, 그러니까 네 집 건너서 한 집이 1인 가구라는 건데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하기에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여준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하고 평론가님은 1인 가구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가족이 있어요. 네. 예. 하여튼 제가 오늘 1인 가구 얘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먼저 교수님, 1인 가구가 지금 어느 정도예요? 실태가요? 예. 20년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20년 전에는 네. 4인 가구 이상이 50%를 차지했다면은 지난해 조사를 보면 네. 25%로 줄어들었습니다. 4인 가구가요? 예. 4인 가구 이상 25%로 줄어든 만큼 1인 가구가 증가했는데 네. 특히나 1인 가구가 네. 아주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20년 전에는 1인 가구가 한 12% 정도였다면은 네. 작년 조사를 보면은 27%, 그리고 앞으로는 30%를 돌파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년이나 20년 지나면 50% 가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예상이?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적어도 5년, 10년 후를 바라본다라면은 네. 세 집 가구 중에 한 집 가구가 1인 가구가 아닐까 이런 예상이 30% 이상은 될 거다. 네. 교수님이 그렇게 예측하신 거군요. 네, 네. 자, 우리 정덕현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1인 가구가 이렇게 등장하게 된 배경이 왜 그러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사회가 좀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이야기인데요.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이제 결혼에 대한 관념 같은 것들이 네. 일단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결혼을 예전에는 굉장히 필수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최근에는 좀 선택하는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고요. 여기엔 또 외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네. 최근에 취업난도 굉장히 많이 가중되다 보니까 일단 일자리를 좀 가져야 그 다음에 가족을 꾸리거나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미뤄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네. 여성들 같은 경우에 사회 진출이 활발하다 보니까는 결혼 연령 자체가 뒤로 자꾸 늦춰지는 부분들이 그리고 여성들 생기겠죠. 입장에서 가서 괜히 시집살이 할 거 있냐.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아이 문제, 그러니까 육아 네. 문제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좀 부담되는 그런 현실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런 네. 경우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연령대가 고령화되는 사회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혼자 1인 가구를 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 네. 1인 가구의 문화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까? 혼밥이라고 저는 먹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한 몇 년 전만 해도 네. 1인 가구가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실제로 이제 나가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뭔가를 경험하는 게 상당히 불편했어요. 혼자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혼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식당에 혼자 가서 밥 먹으려고 하면 잘 이렇게 눈치 보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가구는 늘었지만 네. 그걸 뒷받쳐줄 만한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따라오지 않았다고 볼 수 네. 있는 건데 최근 들어서는 이른바 나홀로 문화라고 해서 싱글족들의 문화가 하나로 형성이 되고 그 문화에 맞춰진 어떤 그 사업의 변화, 그다음에 네. 경제적인 변화 이런 것까지 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혼밥 같은 것들이 네. 새로운 문화인데요. 혼자 가서 밥을 먹는 게 이제는 좀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문화라는 거죠. 혼밥이라는 게 혼자 가서 밥을 먹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일본 같은 데 가면 이미 네. 혼밥 문화가 굉장히 저변이 넓잖아요. 그래요?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 문화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요? 사실 혼자 고기 구우면서 혼자 술 먹기 쉽지 않은데 네. 요즘은 이 혼술 문화, 고기를 구우면서도 혼자 술을 먹는 이런 분위기가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사회로 좀 들어오는 것 문화가 같습니다. 상당히 변화하는 양상을 그렇죠. 보이고 있다. 자, 교수님 보시기에는 소비 패턴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가전부터 시작해서 네. 부동산, 사회 전반에 지금 혼자 하는 1인 소비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혼밥, 혼술 외에도 네.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은 네. 혼자 하는 것에 가장 랭킹을 매겨가지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혼자 1인 소비를 하는 것을 가장 패밀리 레스토랑은 가족이 함께하는 레스토랑인데 네. 거기서도 혼자 먹는 사람이 있고
그 TV에서도 방영을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 테이블이나 이런 분도 좀 혼자 먹을 수 있게 편하게 해놓겠네요. 네,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네. 그만큼 뭐 사회 전반에 혼자 하는 소비는 네. 아주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네. 최근에 뭐 편의점 이런 데서 편도라고 해서 편의점의 도시락 이게 이제 혼자서 먹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서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소형 가전 그리고 뭐 1인 가구를 위한 패키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즘은 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네. 그 투게더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 아이스크림은 예전에 가족이 함께하는 아이스크림이었다면 그렇죠. 예. 그 투게더 아이스크림이 1인용, 2인용 겨냥해서 아이스크림 소포장으로 나올 정도로 기업도 이제 다르군요. 달라지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1인 가구 겨냥한 상품들, 아까 네. 뭐 아이스크림까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네.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저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레벨이 굉장히 높은 혼자 하시는 그 손밥 같은 경우도 네. 혼자 하기 진짜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고기 혼자 구워 먹으면서 뭐 하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촬영하잖아요. 어렵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으면서 술 그렇죠. 한잔 하려면. 근데 네. 그거 정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레벨이 높은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편의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낮은 레벨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 있다는 거고요. 네.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재미난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셀프 스토리지 사업이라는 게 최근에 굉장히 셀프 많이 스토리지 사업이요. 예, 네. 그런 게 뭐냐면 네. 혼자 살다 보니까 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원룸 같은 걸로 들어가면 짐으로 가득 차는 분위기가 생기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짐을 좀 맡아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또 다시 갖다 주고 하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이 지금 창고 생기고 있어요. 대응 창고 같은 대응 그렇죠. 거군요.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1인 가구의 어떤 생활 패턴하고 네.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서비스라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중국집에 음식점 시킬 때 보면 우리가 시켜 먹는 거에 사실은 상관이 없지만 또 혼자 시켜 먹는 게 너무 많이 시켜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탕수육 같은 거 시켜 먹을 때 1인분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기도 좀 애매한데 요즘은 1인 레시피들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것도 이제 시켜 먹거나 그럼 뭐 짜장면하고 탕수육 같이 이렇게 그렇죠. 그 그렇게- 나홀로족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군요. 그럼요. 그런 상품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그러면 시장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1인 가구에 따른 소비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2인 가구하고 비교를 했을 네. 때 1인 가구에서도 특히 젊은 층, 30대 이하 계층에서 네. 1인 가구가 2인 가구 이상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인 가구도 물론 소인 가구긴 하지만은 1인 가구가 2인 가구보다도 더 큰 소비를 보인다라는 것은 소비 여력이 그리고 소비 성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젊은 층, 30대 네. 이하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이 네. 특징이고 그 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자꾸 1인 가구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력이 네. 되고 또 소비 성향이 이제 1인 네. 가구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반면에 이제 노년층, 1인 가구 중에도 이제 노년층 같은 경우는 네. 소비 여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노후를 생각해서 네. 지키려고 하다 보니 1인 가구지만은 노년층 1인 가구는 소비 성향이 좀 젊은 층에 비해서는 좀 낮다라고 그렇게 아무래도 볼수 있겠습니다. 연금으로 이제 사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그렇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구별해서 나타난다. 네, 네. 지금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30대 이하 1인 가구 지출 네네. 이게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네. 그걸 설명 좀 그 해주시죠. 소비 패턴 자체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른바 셀프 힐링 트렌드라는 것도 있고 네. 또 작은 사치 트렌드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맞춰진 거냐면 지금까지 그 이전의 어떤 소비 패턴이라는 거는 네. 가족 중심의 어떤 소비 패턴이 많았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뭘 사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홀라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투자하는 개념으로서 소비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뭔가 자기 얼굴이나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외모 같은데 이렇게 지출한다거나 이럴 때 스스로 자기가 뭐 피부 관리를 받으러 혼자 나간다거나 뭐 이런 네. 것들이 자기한테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셀프 힐링이라는 트렌드는 뭐냐면 사실은 예전에 살던 분들, 젊은 분들은 네. 굉장히 뭔가 소비 자체가 미래에 맞춰진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좀 아끼고 참자. 참고 좀 이렇게 참자. 하면서 돈 많이 소비하는 지켜놓자. 그런 경향이 많은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소비 패턴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게 아마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 또 1인 가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소비 요즘에 젊은 패턴하고 남자들은 이 여자들 못지않게 네. 화장품도 여러 개 사서 예 맞아요. 뭐 피부 관리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바뀌는 문화 패턴, 소비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교수님 이런 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우려하는 시각 중에 하나는 네.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네. 결국 경제 전체로 보면 악영향,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다인 가구 중심으로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1인 가구는 아무래도 숫자 자체가 한 명이다 보니 네. 아무래도 소비 규모가 줄지 않겠냐라는 그런 규모가 줄어든다. 예, 그런 네. 전체적인 측면에서 뭐 네. 부정적인 경제에 대한 영향을 얘기하는데 네. 또 이런 면에서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게 1인 가구가 네.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자기 개성을 표출하면서 뭐 다인 가구 못지않게 다양한 제품을 사면서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성 추구 이런 것에 나가다 보면은 다양한 품종, 다양한 그런 소비를 보이다 보면은 뭐 다인 가구 못지않은 그런 소비를 보인다라면은 뭐 구태여 뭐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또 반대적 시각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나를 위한.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요즘 뭐 아까 작은 사치라고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기꺼이 투자하겠다라고 하니까 돈만 좀 생기면은 소비에 바로 나서는 그러니까 저축보다는 소비에 나서겠다라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1인 가구 증가가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별 거리낄 게 없으니까 네.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국내 네, 여행도 다니고 그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돈 쓰는 것은 아끼질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나중에 맞습니다. 내가 취직해서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층이 보면 이제 네.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 다음 회사로 가기 전에 예. 휴가 내지는 미리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힐링 휴가를 몇 개월씩 떠나고 다시 또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그런 또 사이트도 트렌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아주 대단. 자, 지금까지 우리 여 교수님하고 평론가님하고 1인 가구의 현황이라든가 소비 패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그 교수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1인 가구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네, 1인 가구가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네. 개성 추구라든지 또 소비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발적 1인 가구 주로 이제 노인층에 되면 사별이라든지 이런 것 네. 통해서 비자발적 1인 가구가 생겨나는데 그런 노인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적 여력이나 그리고 또 소비 성향이 낮다 보니 네. 그런 비자발적 가구 1인 가구에 있어서도 노년층을 중심으로 늘어난다라면은 경제 전체에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비자발적 1인 가구가 청년층에도 요즘 청년 실업 때문에 1인 가구가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네.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은 경제에도 좀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아무래도 분위기를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1인 가구의 증가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좀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것을 대책이 나오겠고요. 예. 대책은 좀 이따 여쭤보기로 네. 하고요. 자, 정평론가님 보시면 다른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큰 건 외롭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살다 보면 결국 자기와 같이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하다못해 본인이 뭔가 갑자기 아프거나 뭐 네. 병이 걸렸거나 뭐 아니면 사고를 당했거나 했을 때 옆에서 같이 봐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비가 돼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는 오피스텔도 거거든요.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네. 변화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한 정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문화 자체도 완전히 공고하게 경제적인 뒷받침이 될 정도로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상당히 많은 부작용들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하여튼 1인 가구는 상당히 인구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회 환경적인 대책은 취약하다. 네. 노인이라든가 뭐 청년 실업자들 아니면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뭐 그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례로 네. 종합대책 같은 것도 만들고 있다는데요. 네, 네. 이 뭐 실효성이 있습니까?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네, 뭐 사회적 가족 도시라든지 뭐 사회적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제도권화해서 인정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식 자체가 많이 변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여지고 제도권 하에서 1인 가구에 대한 보호 뭐 이런 측면은 앞으로 이제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좀 사회적으로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1인 가구 중에서도 네. 이 비자발적 1인 가구가 이제 늘어나고 청년 이런- 실업자라든가 그렇죠. 노인층이라든가. 네네. 근데 그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사실 비자발적이다 보니 네. 나중에는 나중에는 자기가 다인 가구로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한다든지 예. 할 수 있는 그런 출구 전략 좀 네. 열어놓고 1인 가구를 자칫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한다라면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한다라면은 네. 1인 가구를 좀 이렇게 보호한다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1인 가구가 되어도 사회적으로 뭔가 내가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그런 예, 말씀이시네요. 뭐 이건 제 개인적 사견이지만 네. 지나치게 이제 1인 가구 보호 네. 이런 쪽으로 너무 이렇게 정책 자체가 그렇게 좀 다르게 해석되어지면은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인 가구 비자발적 그 1인 네. 가구 같은 경우는 자발적 1인 가구는 뭐 1인 가구로서 자기가 누리면 되는 건데 네. 비자발적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로 좀 변화될 수 있게끔 좀 촉진을 한다든지 어떤 기회가 되면 다인 가구로 전환함에 따른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네. 그런 좀 출구 전략을 같이 동시에 사용한다라면 이 전략, 이 정책이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네, 평론가님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사실 이 1인 가구로 변해가는 거는 네. 어쩔 수 없는 흐름일 것 같아요. 그럽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사실은 가구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인적 구성만 변하는 게 아니라 재반 조건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살던 주거 환경서부터 뭐 먹는 것서부터 여러 가지 것이 다 가족 중심으로 다 네. 맞춰진 어떤 서비스고 그다음에 그런 구성으로 돼 있다는 거죠. 네. 근데 1인 가구로 바뀌면 거기 맞춰진 새로운 서비스들, 정책들 이런 것들이 구비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어렵다는 거죠. 이 변화에 그 맞춰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문화가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사례처럼 뭔가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이 혼자 고립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혼자 자유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지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노후 대책 같은 것들. 일본 같은 예. 경우는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는 모양이죠. 예, 일본도 그렇고 서구 사회, 유럽 쪽에 네. 가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고립의 느낌을 거의 안 갖는 어떤 노후 생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택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주택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이 1인 가구의 어떤 생활 전반에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네.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공동체나 뭐 주거 커뮤니티, 형태라든가. 예. 아. 그리고 가족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족 개념이라는 건 아직도 혈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걸 또 탈피해야 되거든요. 그걸 1인 가구로 넘어가려면 그 문화에서는 가족의 개념을 굉장히 확장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웃이 나의 진짜 가족 같은 그런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주거 정책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론가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주거의 문제. 네. 교수님은 다른 지적 뭐 없으십니까? 노인층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는 좀 보호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이제 네. 많은 이제 어떤 복리후생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앞으로 그 정부에서 많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네, 생각이 특히 듭니다. 지방 정부가 신경 쓸 그렇죠. 문제네요. 근데 이제 젊은 층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젊은 층인데 이 비자발적 그런 이제 1인 네. 가구인 경우는 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하고 연관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좀 비자발적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청년층을 중심으로는 그 다인 가구로 좀 전환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그러려면 뭐 예를 들면 육아 정책이라든가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혼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죠. 네. 휴가 문제라든가 네, 네. 직장에서의 그런 네, 것들이 네. 좀 개선돼야겠군요.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1인 가구 문제는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상당히 종합적으로 신경 써야 될 문제다. 이렇게 두 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의 여준상 교수 그리고 정덕현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